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수급 분석, 수급에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입춘도 지나고요. 이제 진짜 갑진년입니다. 네, 참 올해는 정말 값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1, 2월장이 드라마틱했어요. 네,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네, 조정도 뭐 잘 가던 종목이 조정도 크게 받고 또 그랬다가 또 금세 또 회복하기도 하고 네네. 또 뭐 저 PBR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급은 어떻게 분석을 할지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다시 돌고 돌고 빠른 순환매. 이번 주 수급 포럼에서 이 주제에 대한 네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뭐가 생각나시는지 뭔가 이렇게 웃으시는. 네네네. 노래를 부를 뻔했거든요. 네, 그쵸. 예. 그럼 제가 대신 네. 그래서 정말. 해주세요. 네, 다시, 네. 그래서, 순환매가 네. 정말 빠릅니다. 네. 근데 이제는, 순환매 너무 빠르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예.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자리를 옮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괜히 딴 게 좋아 보인다고. 아, 자리 옮겼다가 그때 네. 고점이고 내가 네네. 갖고 있던 거는 다시 뭐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빠르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죠. 오늘 조금 빠질 때 사놓고 내일 오르면 또 내일 정리해주고 뭐 그랬어도 되는데 박자를 이렇게 잘 타야 되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뭐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정말 빠르다. 그래서 이제 어제 2차 전지가 정말 강했었고 물론 네. 윗꼬리가 또 뭐 이제 뭐 되는 섹터의 그 당일에 또 매수가 쏠리는 거는 이제 너무나 또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일은 또 좀 다른 섹터 네, 반도체를 좀 생각하면서도 뭐 이제 주제를 뭐 정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또 강하고 그래서 또 이제 설 연휴 끝나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또 모릅니다. 또 뭐가 강할지.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이게 뭐 한 다음 주에 끝난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이 50조 깨졌다가 50조 올라왔다가 계속 제한적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진짜 크게 의미 있는 예탁 자산이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이와 같은 좀 빠른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적응해 가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고객 예탁금은 지금 이게 수치가 날짜 시차가 있어서요. 네, 그쵸. 6일 기준인데 네네. 50조 원 왔다 갔다 하다가 5일에서 6일 넘어가면서 3조 원 가까이 또 네네.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2조 9천여억 원 정도로 고객 예탁금이 기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게 뭐 아주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변화가 있다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났던 측면이 네. 시장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부진했던 섹터, 사실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연초부터 부진했던 섹터인데 네네. 그쪽도 반격이 있고 또 새로운 모멘텀을 받는 쪽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축을 나누자면 성장주와 저 PBR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수급 어땠나요? 네, 수급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2차 전지의 반격도 있었고, 정말 오늘 저 PBR 관련주가 뭐 조금 주춤하긴 하는데, 네. 또 많이 빠지면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네. 제가 이제 오면서는 못 봤는데, 한 9시 반까지는 봤는데, 또 KCC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 났어요. 네, 그리고 금융지주에서도 뭐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렇죠. 오늘 또 뭐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오늘 신고가입니다. 네, 오늘 또 아래꼬리 다는 또 지주사들도 많고, 그리고 뭔가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이제 상승할 만한 모멘텀, 거리가 있으면 그동안 또 많이 빠졌으니까 또 거기서도 또 뭐 기회를 찾으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수급은 양시장이 좀 굉장히 좀 대조적이다. 그런 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근데 코스피를 얘기할 때 이제 코스닥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한 5배가 크니까 코스닥은 시가총액 400조, 여기는 2,000조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계속해서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코스피 쪽으로 좀 수급을 좀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시장 투자일자 보면은 코스피에서요 외국인이 1월 19일부터 어제까지 뭐 오늘도 사고 있지만 6조 3천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날 134억 원 매도를 하긴 했지만 매수를 하고 있는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매도한 게 아니어서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더욱 커졌구나. 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매 규모, 매수 규모도 변동성 크긴 하지만 선물도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현 선물을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K 증시를 좀 이끌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외국인도 사니까 그래 시장 트렌드가 이러니까 코스닥에서 매도해서 좀 이렇게 좀 외국인을 좀 따라하는, 좀 추종하는, 뭐 숟가락 얹는 뭐 그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벌써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4조 원 매수를 하고 기관 쪽에서 7,700억 정도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 매수를 해서 저 PBR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너무 유가증권 시장에 치중되어 있는 정책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자 또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도 또 더 좀 부응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내용들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보도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편에서는 이 PBR이 피바람의 약자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워낙 좀 코스닥의 수급을 가져갔으니까 예. 네, 그런 표현이 뭐 나올 정도로, 또 그렇게 기사 쓰면 또 조회수 많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건 코스닥도 말씀하셨는데 코스닥의 종목군들도 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이제 쏠림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할게. 그래 그럼 코스닥도 넣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시가총액 뭐 얼마까지 해서 일본처럼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지배 그 구조 개선 그 관련된 표를 1년에 한 번은 이제 최소 의무화, 공식 의무화를 할 텐데 네. 코스닥도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코스피처럼 많은 종목이 포함되진 않겠지만 코스닥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코스닥에 전반적으로 또 네. 이슈가 될 거니까 네. 야, 그러면 만약 코스닥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A라는 종목이, 그러면은 A라는 종목이 들어갔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종목은 뭐 C라는 종목은 저것보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매수세가 포함되지 않은 종목으로 오히려 또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을 포함시키는 것도 코스닥의 흐름에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겠고, 그리고 좀 코스닥에서 기관 수급은 너무나 좀 안 좋습니다. 어제도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오늘 116억 원 매수하고 있는데 이제 웃음이 납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2,200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116억 매수하고 있는데, 어제도 오전에 보면은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순매수로 마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도 또 1,000원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지금 좀 구체적인 날짜를 살펴보면은 외국인의 매수는 코스피에서 1월 19일부터 있었는데 지속되는데,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도는 1월 23일부터 어제까지 거의 뭐 한 1조 2천억 원 네.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네. 뭐 좀 매도 규모가 조금씩 주는 모습은 어제 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보험이나 투신이나 사모펀드에서 좀 매수하는 연기금도 매수를 하고 있긴 하는데 좀 이렇게 매수로 좀 돌아서고, 좀 매수 규모가 매우 크면 좋겠지만 작더라도 매도가 좀 멈췄네. 그럼 코스피의 수급이 조금 그래서 좀 이렇게 균형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곳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여러 반도체 종목군들, 또 네. 디자인 하우스 종목군들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수급 흐름에서 속내를 살짝만 더 볼게요. 외국인은 지금 우리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들이려고 하는 것인가에 네네. 대해서 질문 드려보고요. 기관은 양대 시장에서 코스닥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팔았다라고 하셨지만 네. 또 매수한 종목도 주목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들의 속내를 살짝만 짧게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외국인이 아까 1월 19일부터
6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한 달도 아니에요. 근데 6조 원이면은 굉장히 큰 수치고.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1위,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2월 1일부터 어제까지 보면은 네, 1위가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가 매수 1위라는 것도 유의미한 것 같고, 그 밖에 종목군들을 보면은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기관 쪽을 살펴보면은 뭐 외국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을 좀 이렇게 매수 규모도 그렇고 좀 따라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기관이 1조 2천억 원을 1월 23일부터 매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님 말씀처럼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기관이 또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런 종목은 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코스닥의 기관 순매수 1위를 살펴보면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HLB, CJ ENM, GST, PSK홀딩스 요 종목군들만 보더라도 흐름이 좋구나. 그래서 매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 그러면 좀 흐름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온칩스도 여기 들어가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수급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세심하게 좀 이렇게 파 나가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힘든 장에서도 좀 수익률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어렵지만 괜찮은 기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있다는 거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실적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이게 뭐 정확한 바닥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는 왔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과 함께 액면 분할 소식과 또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고요. CJ ENM은 4분기 턴어라운드 그러면서 PER은 높지만 PBR이 낮더라고요. 네, PBR은 낮습니다. 0.5배. 네네. 현재 수준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면면들을 봤을 때는 저 PBR을 양대 수급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급의 상상을 더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난 1월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대선에 대한 우려감들 뭐 많은 것들을 반영했는데 이런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앞으로는 좀 간다는 쪽의 그런 변수로 바라볼 것인지 네네. 수급의 상상을 더해 주시죠. 네, 또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좀 이제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좀 민감한 이슈는 이제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말씀해 주신 지정학적 이슈는 뭐 여전합니다. 뭐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유가 관련돼서도 좀 등락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친이란 민병대가 이제 시리아에 미군 기지 이제 공습했고 또 이제 미군이 이제 보복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드론으로 또 도발하고도 있고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 좀 분노 시험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립서비스일지 근데 큰 영향은 없으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뭐 관련된 뉴스에는 좀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한 2, 3일 전이죠.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국내 증시에도 파월의 긴축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축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3월의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 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더 금리 인상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예. 그래서 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좀 3월에도 네. 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싹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또 이제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몇 달 내에는 뭐 금리는 없을 거다 얘기도 했었고 이제 세 번째는 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이제 한국, 일본 등 이제 동맹국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해서 대중 수출 좀 통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또 이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제출을 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최근에 이제 소개가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가끔씩 또 이런 뉴스는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 이제 살펴보면은 2차 전지 강세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너무 정확하게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워낙 1월 달에도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언제 상승할 거냐, 이때 상승할 거다, 뭐, 볼 수 있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기대했던 거는 2월 7일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좀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전에 1차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였냐면은 테슬라의 급락이었죠. 그래서 맞아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전저점을 개파락으로 깨는 하락이 나왔을 때 네. 우리 국내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반등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날 저도 배터리 진바닥 나왔냐. 네. 그걸 멘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진바닥 확인? 뭐. 네, 그래서 이제 네. 1차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네. 또 잠깐 좀 주춤하다가 그래 이제는 이 에코프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실적이 좋으면 반대로 그래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 그때 전으로 단기 고점이 나오고 반대로 2차 전지 너무 힘드니까 그래 안 좋은 실적 발표 나올 때가 단기 저점이지 않을까. 근데 첫 번째로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1차 바닥 만들어주고 에코프로 실적 발표할 때 2차 바닥 만들어주고 근데 코스피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좀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에코프로도 이벤트까지 또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이 정말 정확히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의 급방등도 국내 증시에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일 것 같고 또 지난 4일에 오늘이 이제 8일이죠. 이제 4일 전에는 이제 금투세 도입 폐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윤 네. 대통령이 발언이 있었고 이제 정부 정책까지도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OECD 올 세계 경제 성장률 11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2% 포인트가 높아진 거 이번 주에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수 도입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네, 지수 도입도 네. 지금 일본도 지수 도입을 했고 이제 작년 7월에 그리고 한 5, 6개월 흘러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ETF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관련한 거죠? 네, 기업 밸류업입니다. 그래서 국내도 이제 지수도 나올 거고요. 또 일본을 정말 따라간다고 하면 추종해 간다고 하면은 ETF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저 PBR 관련돼서 시장이 움직였고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은 정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주는 이게 뭐 급등까지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나중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통로가 만들어지면 그를 통해서 이제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고 이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까지도 뭐 감내하라라고 작년에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자사주 소각까지도 좀 해주는 기업들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업들 주주분들도 많으신데요. 정부 차원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으로 특징 업종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특징적이었을까요? 네, 반도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뭐 2000년 어제 워낙 강해서 그래 내일 반도체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가져봤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상승하고 있고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가 좀 꿈틀했을 때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상승하고 어제 2차 전지 눌렸었고 오늘 반도체가 또 상승하는데 그저께 상승할 때 보면은 저는 1월 18일이 생각났었습니다. 왜냐면은 이틀 전에 반도체가 강할 때 오후에 강했었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4% 반등하면서 소부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제주 반도체는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9에서 장중 고점으로 19%까지 상승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다시 움직이는 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든지 뭔가 있으면 오르려고 하는데 1월 18일에도 그랬습니다. 1월 17일 날 코스닥이 2.59% 하락해서 투십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다음 날에 오전에 분위기 안 좋았죠. 근데 코스닥이 이때 거의 2%까지 상승할 때 TSMC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가 또 3, 4% 급등이 나오면서 소부장이 움직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틀 전에 IT 반도체 반등은 거의 한 3주 전에 그런 흐름과 굉장히 유사했다. 그런 게 좀 생각이 났고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규모 투자 기대감이 생긴 거, 그리고 목표 주가를 올린 건 아니지만 HSBC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여전히 11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이번 달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이
예정대로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자인 하우스 중심으로 해서 또 오픈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뭐 처음으로 또 분기 흑자 전환 얘기 나왔고, 그래서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이 나온다고 하면 최근에 바닥 잡고 오늘도 강한데 이쪽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발표냈는데 작년에 경상수지가 깜짝 개선됐습니다. 예상 한 300억 불 예상했는데 355억 불 가까이, 그래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올해는 490억 불, 500억 불 가까이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기대를 하는데 그 중심에 여전히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의미 있는 고점을 찍기 전까지는 소부장도 그렇고 대형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네. 애플 비전 프로와 관련돼서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적인 수급 종목으로는 외국인 기관, 특히 연기금이 좀 꾸준하게 사는 종목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의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이 좀 더 많았는데, 현대차가 어제까지의 수급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이 5일째 매수를 해왔고, 연기금이 13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한 것 같고요. SK 스퀘어 외국인이 어제까지 11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에는 외국인 순매수 5위였고요. 화요일 날에는 외국인 순매수 3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 수급이 좋다는 거 계속 관심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LS 외국인이 어제까지 14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외국인이 어제 오랜만에 팔았지만 기관이 또 7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롯데쇼핑 외국인이 10일째, 기관이 13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유통주가 PB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뭐 조정은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생명을 뽑았는데 외국인이 4일째, 기관이 8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메신소재 아까 뭐 연기금의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이 몇 개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기금이 어제까지 13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까지 말씀드리면은 바이넥스 외국인이 어제까지 5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저만액 제조 과정 중에 뭐 세균 검출 논란까지 있었지만 그때도 좀 시초가 개파락 나왔다가 5일선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왔는데, 뭐 셀트리온과의 협업도 부각되고 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그 송도 1공장 설비에 대한 그 FDA 실사 기대감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GST가 연기금이 8일째 매수하고 있고, TSE가 기관에 6일째 매수하고 있고, 타이거 일렉의 최대 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웹젠이 오늘은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어제까지 기관이 8일째, 그래서 PBR로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도 좀 볼만한 종목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 호공정 관련주 한미반도체 아까 기관 매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19%까지 급등하면서 고점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상한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까요? 네, 이 종목이 소개해드리고 상승 타깃 커지면 좋을 것 같은데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오늘 현재 한 7% 상승하면서 일봉상 보면은 200일선까지 장기 이평선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작년에 급등하고 급락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은데 코스모 신소재는 상대적으로 흐름도 양호했고요. 수급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급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연기금이 어제까지 13일째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기관이요 1월 4일부터 이틀 빼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정말 좋은 모습도 뭐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모멘텀으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양극재 분야 매출 한 1조 원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참 이게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는 게 어느 때보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텐데, 전고체 공장 작년에 이제 증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완공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30% 자체 조달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3공장 신축하고 있죠. 2공장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 전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공장 신축 중인데
지금 4공장 증설 검토도 입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좋고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들은 단기 모멘텀이 아니고 중기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기 한 16만 3천 원 전후, 16만 5천 원 전후에서는 물론 쉬어갈 수 있습니다. 좀 매물대도 있고 장기 이평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시에 근데 난 2차전지 쪽에서 관심을 가질래. 시가총액이 뭐 코스닥에서 큰 종목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좀 시가총 이렇게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코스모 신소재도 좀 관심 종목에 넣고 언제든지 좀 노려보시면은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세요? 지금 시점은 좀 애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정 시에 네.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좋다고 보는 이유가 수직 계열화인데 그런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네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전구체가 국산화 필요한 분야거든요. 중국산에 거의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 전구체까지 자체 조달 목표로 하고 있는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